이민자 덕분에 캐나다 인구가 지난주 금요일 4천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반대로 여기민이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큰 기대와 부푼 희망을 안고 캐나다에 정착한 이민자들은 하지만 여러 장벽에 부딪히면서 다른 나라로 떠나거나 귀국하고 있습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이민자의 15에서 20%가 정착 10년 안에 역이민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공중보건과 역학 분야의 한 박사는 가족의 영주권 취득은 너무 쉬웠지만 자신의 수많은 국제 연구 경험에도 불구하고 전문 분야에선 일자리를 찾지 못해 행정직에 만족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캐나다와 달리 미국에선 인터뷰 요청이 많았다며 집까지 마련하고 캐나다에 정착하고 싶었지만 결국 미국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문제인지 캐나다가 문제인지를 물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 이민으로 온 이민자의 34%가 숙련 기술이 필요 없는 직업에 종사했으며 10년 이상 거주한 장기 경제 이민자들 역시 31%가 생계형 직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같으면 캐나다에서 살아남기 위해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았지만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요즘 젊은 이민자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지 못할 바엔 다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들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의 인력난은 고학력과 고숙련 분야보다 생계형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으로 이주하거나 귀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미국과 영국, 호주를 넘어 일본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으로 이주하기도 합니다. 높은 생활비와 높은 세금 등도 문제인데 최근 설문조사에서 신규 이민자 중 35세 미만의 30%, 대졸자의 23%가 앞으로 2년 안에 역이민 또는 다른 나라로의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민권 획득 비율도 이전보다 크게 낮아져 영주권자의 절반만이 10년 안에 시민권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내 직장 경험도 문제입니다. 오랜 직장 경험이 있었지만 경력을 살리지 못하고 저임금 직업에 만족해했던 한 부부는 $4,000를 들여 영주권을 신청했지만 다시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이민자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민자 수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질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재를 유치하려면 기회와 재능을 적극 펼칠 수 있는 플랫폼이 제공돼야 하고 그래야만 정부가 추진하는 고학력과 숙련된 이민자 유입과 이들을 유지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으로 떠난 남성은 이민자는 엄청난 부자가 되려고 캐나다에 오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직업을 갖고 머물면서 가족과 행복하고 기뻐하기 위해 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산불이 사상 최악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오늘 저녁에 기상특보가 발령됐습니다. 30cm 넘는 폭설이 내리는가 하면 산불로 인한 대기질 주의보까지 지역에 따라 다른 특보들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온타리오주 북서부 지역과 퀘벡주 북부 지역엔 폭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수요일까지 낮 최고 기온이 25도에서 3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산불의 영향으로 지난 주말 광역 토론토 등의 대기질 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이번 주에는 퀘벡주 남서부 지역의 산불로 이들 주변 지역에 당분간 뿌연 공기가 이어질 걸로 예상했습니다. 서스캐처원주 북부와 매니토바주 일부 지역에도 대기질 주의보가 내려졌으며 이들 지역은 시간마다 상황이 변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브리티시 컬럼비아주가 산불과의 싸움을 이어갔는데 일부 지역에 폭우가 예보되면서 홍수주의보도 우려됩니다. 캠루스 주변의 코키알라 고속도로에는 눈비가 섞여 내리고 프레이저 캐년에는 내일까지 20에서 40mm의 비가 내리며 일부 지역엔 돌풍이 예고됐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등 BC주 전역의 기온이 예년보다 5도에서 10도 가까이 떨어지며 6월에 때 아닌 겨울 날씨가 덮쳤습니다. BC주 북부의 도니크릭 지역엔 역사상 가장 큰 산불이 계속 타오르며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만큼의 대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프린스 조지에서 포트 넬슨까지 북부 지역 절반엔 대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엘버타주 에드먼튼 지역엔 내일 아침까지 40에서 80mm의 폭우가 쏟아져 홍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93번 고속도로에는 내일 아침까지 15에서 25cm의 눈이 내리고 제스퍼와 비시주를 잇는 옐로우헤드 고속도로에는 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올 들어 캐나다 산불이 역대 최악으로 확산하면서 기후변화의 위험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어 소리 없는 뼈도둑이라고 불리는 질환이 골다공증입니다. 뼈 자체가 구멍 뚫린 스펀지처럼 약해져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태로 보통 뼈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자신이 골다공증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심각성과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질환이기도 한데 실제로 캐나다 여성 3명 중 1명이 남성 5명 중 1명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겪게 됩니다. 외상 없이 뼈가 부러지는 골절 후 또는 골밀도 검사를 통해 진단되는데 특히 골절 후 10년 안에 재골절로 이어질 우려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골절은 노화 및 근력 감소, 다양한 기저질환과 골다공증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낙상으로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폐경기 여성은 특히 조기 발생 위험이 높고 60대 초반 남성도 매년 골밀도가 감소하며 운동 부족도 뼈 손실로 이어집니다. 골다공증은 특히 만성질환으로 노화가 주 요인이 아니더라도 유전이 큰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가족력을 살펴야 합니다. 이런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는 일찍부터 뼈 건강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 뼈가 만들어지는 유년기와 청년기,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칼슘, 비타민 D 섭취가 중요합니다. 성인과 중장년층은 포를 사용한 걷기와 조깅, 근력운동, 춤 이외에 균형과 코어 근력을 키우는 것이 낙상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유제품과 짙은 녹색 채소, 아몬드, 정어리 통조림, 뼈가 있는 연어 등이 좋고 필요한 경우 보충제를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선 가족력 등 다른 이유가 없는 한 65세부터 골밀도 검사를 시작하는데 올 가을에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골다공증 치료와 관리를 위한 새로운 지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온타리오주에서 10대 총기 사망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9시 45분경 피커링의 킹스턴 로드 1580번지에 있는 주택가에서 총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17세 남학생이 발견돼 구조대가 응급소생술을 펼쳤으나 소년은 끝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숨진 남학생이 근처 차 안에서 날라온 총알에 맞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후 달아난 용의 차량과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이번 사건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는 않는다며 안심해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또 물놀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6시 20분쯤 에투비코의 험버베이 공원 동쪽 마린 퍼레이드 드라이브에서 남성 한 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색대와 경찰이 1시간여 만에 남성을 건져내 구조 조치를 취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주 수요일엔 미시사가에서 수영을 하던 6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당국은 호숫가나 계곡, 수영장 등 물놀이를 할 때는 혼자 수영하지 말고 준비 운동을 하는 등 모두가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제 오후 3시 45분엔 벌링턴 고열차역 인근 브렌트와 페어뷰 스트리트 철로에서 한 여성이 열차에 치여 숨지면서 할튼 지역 경찰이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사설병원 지원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병원은 수술비 내역을 사전에 환자에게 알려 선택하도록 해야 하고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의료 서비스 내용을 미리 공개합니다. 사설병원 의료보험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적체된 수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설병원의 자격 기준을 철저히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의료 시스템을 민영화하려는 시도라는 야당의 반발과 사설병원이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은 수술과 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내 혈액 부족이 심각해지자 국립혈액원이 전 국민에게 헌혈을 간곡히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혈액원은 매주 3,000개 혈장이 필요한데 15만여 명의 예약자 중 상당수가 헌혈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응급수술 등이 비상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정기 헌혈자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새로운 헌혈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수혜자 1명을 돕고 최대 1년 동안 치료를 제공하려면 100여 명의 헌혈이 필요하다는 혈액원은 캐나다 국민 2명 중 1명이 헌혈이 가능한데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헌혈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